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부럭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또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할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의 저자 유에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이라고 말합니다. 17년간 수천 명의 직장인에게 금융 상담을 해온 1급 파이낸셜 플래너인 저자는 작은 노력이 습관으로 변하면 월급쟁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후보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10수년간 연구한 부자의 생활 습관과 몸에 익혀야 할 마인드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저자는 이 마인드와 습관을 내 몸에 장착하는 순간 평범한 직장인이 아주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 몸에 장착해야 하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는 기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돈이 많은 여성은 비싼 보석을 착용합니다. 액세서리는 그 사람을 나타내고 센스가 좋으면 자동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액세서리를 몸에 착용하는 게 쉽지 않죠. 일할 때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남성이라고 해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합니다. 무엇일까요? 금목걸이나 팔찌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손목시계입니다. 사실 요즘은 손목시계가 없어도 곤란한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 언제든지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목시계가 없어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손목시계를 합니다. 그것도 비싸면서도 관리하기 번거로울 수 있는 기계식 손목시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식이란 내부 기관에 모터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식으로 태엽과 톱니바퀴로 움직이죠. 단점도 꽤 많아요. 전지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사람이 직접 손으로 태엽을 감아주거나 자동으로 태엽을 감는 경우에는 팔을 차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계가 멈춰버리니까요. 최고급 기종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일부러 수백, 수천만 원 하는 시계를 손목에 찹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1등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분야나 작은 규모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1등상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신만만해지고 스스로 아주 멋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했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 토미오도 롤렉스 시계를 착용함으로써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발전하고 이뤄냈고요. 이렇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1등상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기분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효과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1등상을 받는 기분이라면 일상이 지금보다 더욱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수천만 원이나 하는 기계식 시계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기계식 손목시계라도 1등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겉모양이 비슷한 위조품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조품은 역효과를 내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경제학자 댄 엘리얼리 교수의 실험에서 위조품을 몸에 걸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는데요.
실험의 요점을 말하면 사람의 행동과 성격은 복장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위조품을 걸친 사람은 속임수를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속임수를 쓰면 정의나 이념의 허들이 낮아지고 거짓말을 반복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조품을 몸에 지니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위조품을 몸에 지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놓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섭게도 본인은 영원히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것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유리한 상황에 놓아두고 싶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우위에 놓아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의해야 할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니 위조품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버리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진품을 사서 착용하도록 하세요. 1등상 효과를 얻기 위해 최고급 품질의 물건을 몸에 지녀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립니다.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은 당신의 방에서 점점 줄어들고 방이 넓어질 뿐더러 돈도 쌓일 것입니다. 그 다음 올바른 투자를 하면 당신의 방은 점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먼저 당신 집의 책상 위를 보세요. 식사를 하는 식탁, 노트북을 올려놓는 책상,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책상 전부요. 대부분 여러 물건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펜 하나도 꺼내 놓아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망설여질 거예요. 현재 상태가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그래서는 보통 사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부자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떠올려 보세요. 부자들의 집이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손에 닿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할 정도죠.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상의 물건을 서랍이나 다른 곳에 그저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책상 위의 재고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재고조사란 일반적으로 가게 안 상품의 재고수를 확인하는 일이죠. 가게에서는 매월 혹은 반년에 한 번꼴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자는 물건의 양을 파악할 수 있고 기회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은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 상품화했다는 말로 돈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썩을 위험이 없는 전자기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그냥 두는 대신 잘 팔리는 다른 상품이나 설비에 돈을 쓴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 손실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자면 재고가 많다는 건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는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근처에 있는 책상 위를 살펴보세요. 힘들겠지만
매일 밤 책상 위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단 한 달만 유지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정리에 관한 참조점이 확실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다시 책상 위에 물건이 어질러지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저렇게 어질러진 책상에서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첫걸음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물건을 모두 처분하세요. 깨끗한 책상을 유지하는 데 적응이 됐다면 다음으로는 방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전해 보세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몇 년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물건을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커다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새로 이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정리해야만 하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여유 있게 바꿔보세요. 한 번에 모든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체력이 방전됩니다. 이렇게 방의 모양 바꾸기를 계속해 나갈수록 방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물건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서랍이나 벽장, 책장, 의류 상자 등입니다. 이런 곳에 감춰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방치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벽장 속으로 들어간 물건들은 어느새 또다시 당신의 방을 점령하기 시작할 거예요. 충동 구매로 새로운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벽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바닥을 점령해 나가겠죠. 결과적으로 또다시 더욱더 물건으로 가득한 방이 되어버립니다. 다이어트로 치자면 요요 현상인 것이죠.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벽장, 책장, 의류 상자를 반쯤 비워둬야 합니다. 즉, 물건을 버리거나 파세요. 상상해 보세요. 벽장은 텅텅 비고 책장에도 책은 반만 꽂혀 있습니다. 의류 상자도 빈 상태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프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 빈 공간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가득 채워질 테니까요.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이 행동은 과거의 평범한 자신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인생, 여유 있는 생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지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려야 부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못 버리는 것에 따라 부자로 가는 길이 판가름 난다고? 농담이 심하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크 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가라앉는 비용으로 어떻게 해도 회수되지 않는 비용, 즉 매몰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큰 가전기업이 약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내 TV 제조 공장을 설립했다고 해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에 국내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싼 인건비로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내는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쪽이 훨씬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를 세우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지요. 이 국내 공장은 매일 적자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수천만 원의 빚이 늘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공장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사장이 보통 사람이라면 5천억이나 든 공장이 아까워서 폐업 처리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건설비보다 싸게 팔 수도 없는 노릇이죠. 무엇보다 공장 건설 결정을 내린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적자를 거듭한 끝에 손실은 더욱 커지고 회사의 경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시점에서야 겨우 공장을 내놓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채셨겠지요? 공장 건설 비용 5천억 원은 매몰 비용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사장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5천억을 들여 지은 공장을 즉시 매각하든지 부지를 돌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재투자할 겁니다. 이 선택지가 가장 손실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는 버려야 할 옷이나 잡동사니가 5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공장이거나 주가가 떨어진 주식, 즉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릴 수 있는지 아닌지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안은 거의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금융 상품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즉, 넓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쓸데없는 물건 대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사는 여유 있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바지런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먼지를 청소하는 핸디 청소기는 있으신가요? 대굴대굴 굴려서 먼지를 제거하는 흡착 테이프는요? 만약 없다면 당장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물론 내킬 때마다 방의 바닥이나 책상의 먼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번하게 대청소를 할 필요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이 습관을 몸에 익혀왔기 때문에 방의 깨끗함에 대한 참조점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어도 바닥이나 책상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눈에 띄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더욱 깨끗하고 넓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는 깊은 이유와 큰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관계없습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기회 손실과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늘 틈새를 노립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부자와 보통 사람, 어느 쪽이 많을까요? 당연히 보통 사람 쪽이 많죠. 즉, 많은 수의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엇비슷한 수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10명 중 1명 이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투자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주식을 사지 않는 시기에는 주가가 내려가서 싸게 살 수 있죠. 대다수의 사람이 주식을 사는 시기에는 싸게 샀던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일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회의를 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입을 다물고 주변이 조용하면 말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달라집니다. 비즈니스 강연을 들을 때는 어떨까요? 뒷좌석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앞자리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늦게 출근한다면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모두가 전철 속에서 소설이나 만화책을 읽는다면 투자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다면 소수파가 될수록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문제겠지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은 면에서 접근하면 같은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시점에서 보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부자의 사고방식과도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부끄럽거나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잠깐 도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집 앞이나 출퇴근하는 도로,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새나 바위 틈에서 삐죽삐죽 민들레 같은 식물이 힘좋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장소에 피어있는 식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빈터에 사이좋게 많이 피어있는 풀꽃들과 비교해 어느 쪽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이상한 곳에 피다니 불쌍하다. 생명력이 끈질긴 씨앗이 어쩌다 살아남아 핀 거겠지. 빈터에 모두 사이좋게 평화롭게 피어있는 쪽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 이상일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풀꽃이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좁은 아스팔트 틈과 넓은 빈터 중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빈터를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스팔트 틈새를 선택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왜 아스팔트 틈새를 택할까요? 그건 사실 빈터 쪽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빈터는 분명히 식물이 자라기 쉬운 곳이죠. 하지만 이것은 경쟁자인 다른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한 곳에 밀집되어 피어있는 것이죠. 밀집되어 피어난 결과 각각의 풀꽃이 모두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영양도 골고루 얻지 못합니다. 흙의 표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지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성장이 빠른 풀꽃이 주위에 있으면 햇빛을 빼앗겨 더 크지 못합니다. 풀의 종류가 원래 크게 자라지 않는 품종이거나 개체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장소에 따라 약해지는 것이죠. 언뜻 보면 빈터가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에 불리한 장소인 것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지인 아스팔트 틈새를 고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스팔트 틈새 쪽이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 농업용 도구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가정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농사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라면 멀칭 비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낼 때 쓰는 까만 비닐 시트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틈새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즉, 이것을 밭에 펼치면 지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흙 속에 수분을 유지하며 폭우가 내려도 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해해 영양분을 독점할 수 있고
구멍이 같은 간격이므로 햇볕이 골고루 들어옵니다. 어떨까요? 빈터보다 훨씬 좋은 장소 아닌가요? 아스팔트 틈새는 천연의 멀칭 비닐입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사람들이 잘 살펴보지 않은 장소라도 잘 보면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들어가기 쉬워 보이는 분야나 이미 붐비고 있는 분야에 새로 참여하는 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이벌은 많이 존재하고 이익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쪽이 쓰러지고 맙니다. 취직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능력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들 사이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빈터에 흐늘거리는 풀도, 아스팔트에 힘센 풀도 종류는 같습니다. 뻗어나갈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인기가 없는 부서나 사무소로 이동하게 된 것은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아스팔트 틈새에 핀 민들레를 바라보세요. 기꺼이 소수파가 되고 늘 다른 시점으로 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재능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확한 용어나 이론은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정답을 선택합니다. 마치 인류 스포츠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활 습관과 생각법이 유달리 탁월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 될 사람의 생활 습관이 차이가 난다니 억울한 일이죠. 더 억울한 것은 이 차이가 정말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도 부자들의 쪽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키 유에이 저자의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심리를 자극하는 중요한 습관부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도 매년 더 부유해지는 원리와 투자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정되어 있는 월급만으로 평생을 산다는 생각을 하기엔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굴리고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법을 알 수 있어서 지금보다 더 도약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이 참고하기 아주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노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